일제에 의해 행사가 중단된 다음 날, 이국노는요 조선어학회 대표로 종로경찰서에 출두합니다. 일제 형사는요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그대의 사상이 의심스럽다. 독립운동가인 안창호에게 축사를 청하여 불온한 말을 할 기회를 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처사다. 일제 형사는 이국노를 끈질기게 추궁합니다. 일제 형사의 추궁에 이국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예 당당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글을 공부하는데 너희들이 왜 뭐라고 하느냐?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국노는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라고 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잘못됐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대일본 제국을 두고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와. 이국노 선생이 그 당시에는 죽는 신용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 사전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일제가 원하는 대로 위장 전술을 써서 이 축사 부분을 슬기롭게 잘 넘어간 겁니다. 본심을 감춘 이국노는요 싹싹 빌면서 조선어학회가 하는 일은 그냥 학문 연구일 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변명 덕분에 일제 형사는요 이국노에게서 일종의 재발 방지 다짐을 받아내고 조선어학회는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대로 조선어 학회는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잘 얘기를 한 것 같고 부드럽게. 그럼 바로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을까요? 뭔가 아닙니다. 조선어 학회의 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일제 형사들이 조선어 학회 회원들을 감시하면서 매일같이 조선어 학회 사무실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사전 작업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요. 계속 조여오는데. 조선어 학회를 감시하는 일제와 일제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는 조선어 학회의 그 팽팽한 줄다리기, 이 줄다리기는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사전 편찬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결국 일제 말기 조선어 학회는 단체를 지키기 위해서요 일제가 남산에 세워놓은 조선 신궁에 끌려나가 참배도 올렸고요. 일제가 강요한 대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라는 친일 단체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행동과 말을 하는 것.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오직 사전을 만들겠다라는 이 일념으로 이런 굴욕까지 참아야 했습니다. 이런 수모와 굴욕을 견디는 동안 시간을 번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벌고 네, 있었죠. 조선어학회의 사전 원고는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그런데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조선어 사전 편찬의 발목을 잡는 사건은요 아주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엉뚱한데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1942년 3월) 사건은요 함경남도의 한 기차역 대합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청년 박병엽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차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검문하기 위해 와 있던 일제 형사, 이 한복 차림의 박병엽을 수상쩍게 여기면서 말을 겁니다. 아나타와誰だ?
형사의 기분 나쁜 말투. 너 누구냐? 네. 라는 질문이었죠. 박병업도 퉁명스럽게 받아칩니다. 나 박병업이요. 이 짧은 대답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짧은 대답에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게 일본말로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그렇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당시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조선어를 못 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창씨 개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 아, 헐. 창씨 개명 야. 이름을. 자, 일본 형사 딱 생각했겠죠. 이자는 국어를 쓰지 않는 데다가 창씨 개명도 하지 않았으니 이거 대일본족에 반항하는 불온한 조선임 틀림없다. 즉시 이 박병엽을 경찰서로 연행해서요 신상을 캐묻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병엽을 끌고 그의 집에 가서 가택 수사까지 진행한 겁니다. 뭐라도 찾아내가지고 이거 꼬투리 잡아야 되겠다 이런 작심을 한 거죠. 그런데 꼬투리가 될 만한 게 아니에요. 다행이네. 안 아, 나와요. 다행이다. 안 나왔어. 자, 그러면 형사들이 그대로 포기할까요?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뭐. 형사들은요 박병엽이 안 나오니까 박병엽의 조카 박영희의 물건까지 뒤집니다. 당시 그 조카 박영희는요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 아이고. 아, 일제경찰 이거 심했네. 악랄합니다 지금, 그죠? 그 중학생 그 뒤져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형사들이 챙긴 건요 그냥 박형이 그 서랍에서 발견한 일기장 2권이었습니다. 아니 중학생 일자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 좀 봐요. 무슨 일본 경찰은 뭔가를 찾아냈습니다. 뭐가 일기장에 뭐가 나온 거야? 나왔어요. 이게 뭐였을까요? 이영 씨 한번 읽어주시죠. 오늘 국어를 썼다가 선생님한테 단단히 꾸지람을 들었다. 자, 무려 2년 전 일기장에서 발견한 이 문장. 국어를 썼다가 혼났다는 겁니다. 자, 이때 국어는 뭐라고 했죠? 이때 국어가 일본어. 근데 국어를 썼는데 혼났다. 일본어를 썼는데 혼났다. 일본 형사 그거 보고 이 선생님 잡아드려야겠다. 당연하죠. 아, 학생들에게 조선어를 국어로 생각하도록 민족의식을 심어준 교사 누구냐? 이 문제의 선생을 잡아들여야겠다고 일제 형사는 마음먹습니다. 자, 근데 이게 몇 년 전 문장이라고요? 2년 전. 무려 2년이나 된 일을 꼬투리 삼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정말 탈탈 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게다가 형사는요, 박영희뿐 아니라 이 일기장에 자주 등장하는 그 동급생들까지 연행한 다음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 이름 3글자를 대고 맙니다. 바로 정태진. 정태진. 이 정태진이란 인물은 누굴까요? 어학회 사람인가요? 선생님? 맞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조선어 학회 학원이었던 겁니다. 아이고야. 이때 정태진의 신상을 파악한 일제 형사들. 이거다. 잡았다. 잡았다. 이거다.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오지? 그러니까요. 그 기차 거기서 이렇게까지.
당시 일제 형사는요, 경성에 있는 정태진에게 지금 당장 함경남도 경찰서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면서 연락합니다. 그렇게 1942년 9월 5일 정태진은 경성에서 함경남도로 먼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함경남도 홍원경찰서에 도착한 정태진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증인이 아니라 네. 피의자라는 겁니다.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네. 거짓말이었나? 자, 형사들이 말한 정태진의 혐의, 그 혐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치안유지법. 시한유지법. 자, 흔히 독립운동가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혐의가 대개 치안유지법 위반이었습니다. 일제 형사들은요, 조선어 학회에서 사전을 만드는 정태진을 독립운동가에 준하는 위험 인물이라고 파악했던 겁니다. 이후 정태진 어떻게 됐을까요? 어우. 바로 아니 이미 왔으니까 잡힌 건 잡힌 건데 고문 엄청 당하고 막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맞습니다. 20여일 동안 계속해서 고문합니다. 결국 20일 동안 이 고문을 받은 이 정태진은 정말 초주검이 됩니다. 계속되는 악독한 고문을 못 이긴 정태진은 결국 일제 형사들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조선어 학회가 독립을 원하는 민족주의 단체요. 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어 학회의 그 꼬투리를 잡아낸 일제 형사들. 자, 이제 이들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조선어학회. 그렇죠. 정태진이 잡혀간 지 26일이 지난 1942년 10월 1일. 늘 그랬듯이 조선어학회 회원들은요, 막바지에 이른 사전 편찬 작업으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나 되어서야 겨우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선 그때 일제 형사들이 퇴근하는 그들을 갑자기 잡아들인 겁니다. 퇴근할 때 네. 자, 그리고 이때 잡혀간 건요,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의 소나기에 뺏긴 이것 뭐였을까요? 말모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뺏긴 거예요?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요. 어떡해. 이 외에도요, 사전 관련 자료와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일기장, 이극로의 수첩까지 모조리 압수당하고 맙니다. 거의 다 왔는데. 아니 자, 그리고요, 압수한 자료에서는요, 후원자들의 명단마저 나옵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일제 형사들은요, 전국을 이잡듯 수색했고요, 조선어학회 회원과 후원자들 포함해 모두 33명을 검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일행은 그 심한 고문을 계속 당하는 한편 폐가 멍이 들어가고 사지가 쑥쑥 쑤시어 죽음이 눈앞에 직면하여 있을 뿐이요, 살아날 까망은 아주 막연하였었다. 자, 그러니까 원하는 내용을 자백할 때까지 끊임없이 고문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심 결과에 희망을 잃고 낙심했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석방이 됩니다. 뭐지? 바뀔 리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석방? 우리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복. 맞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재심 결과에 실망하고 있던 도중 광복이 찾아왔고요. 이틀 뒤인
8월 17일 함흥형무소에 수감됐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석방된 겁니다. 와. 살아서 옥문을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겠죠. 그런데 조선어 학회 회원들이 정말 이 몸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찾아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원고, 맞아요. 원고. 그게 뭘까요? 원고. 원고. 사전 원고. 광복을 맞이하고 이제는 진짜 하루빨리 사전 편찬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찾은 조선어학회 사무실에서 원고의 흔적은 아이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죠. 원고라도 있으면 그래도 다시 빠르게 뭔가 진행할 텐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 정말 이 갑작스러운 광복과 함께 일제에게 뺏긴 사전 원고의 행방이 묘연해지고 만 겁니다. 자그마치 1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광복한 지 24일이 지난 1945년 9월 8일 조선어 학회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가 걸려온 곳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 기차. 서울역. 서울역. 네. 여기 서울역이죠. 서울역. 맞습니다. 바로 서울역. 1945년 당시엔 경성역이었거든요. 네. 전화는 바로 이곳 경성역 역장으로부터 걸려온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 경성역 창고에 조선말을 풀이한 원고 뭉치가 한 무더기 있어요. 와서 한번 빨리 확인해 보세요. 경성역 창고에 조선말을 풀이한 원고 뭉치가 있다? 오. 사전의 원고를 찾은 겁니다. 자, 이 사전 원고를 찾은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기분 어떻겠습니까? 기분 알 거 없고 일단 출발이죠, 바로 그냥. 당시 상황이 남아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사람 따라 말까지 옥살이 창고에 갇혔던 우리 사전 천일하에 해방된 원고 조선어학회 일동의 대환희. 와. 자, 이 사전 원고를 되찾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던지 와. 신문에 기사까지 실린 겁니다. 와. 안 실리겠습니까? 실리죠. 아유, 그럼요. 경성역 창고에는요 400자 원고지 26,500여 장 분량의 사전 원고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던 겁니다. 와. 찾으시는 게 이게 맞지요? 그렇게 3년간 모진 옥살이와 시련을 견뎌낸 조선어학회 회원들과 사전 원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자, 이 조선어학회 회원들은요 원고를 되찾은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 붓을 듭니다. 그리고 1929년 시작된 사전 편찬은 약 18년 만에 조선말 큰 사전 제1권을 출간하면서 첫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후 한글 학회로 이름을 바꾼 조선어 학회. 1957년 전체 6권에 이르는 큰 사전을 완간하게 된 겁니다. 사전. 와. 진짜 오래 걸렸어요.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국어 사전의 시작이 된 겁니다.